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짜잔. 도훈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갑시다. 자, 그 다음 또 용액 관련해서 시험에 또 이제 자주 나오는 거 총괄성 되겠습니다. 총괄성. 자, 이 총괄성. 이 총괄성 이게 이제 뭐냐면 요겁니다. 바로 용매 혹은 용질 자체의 성격 과는 무관하게 그들의 섞인 비율로 결정되는 용액의 성격을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아이, 좋아.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 다들 댁에 가면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 혹은 아빠가 어떤 성격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 분위기가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큰 영향을 받죠. 엄마 아빠의 성격이 집안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용매의 성격, 용질의 성격이 용액의 성격에도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한데, 놀랍게도 그런 성격하고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이 단지 그 비율 몇 대 몇으로 섞여 있느냐로만 결정되는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엄마 아빠의 성격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대한민국 가정의 속성이 하나가 있죠.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가정법이 허용하는 가정 내 최대 아빠의 개수, 이런 건 아빠 성격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가정법에 한 가정의 아빠는 몇 명만 허용해요? 최대 한 명만 허용하죠. 2명 안 되죠, 그런 거. 그거는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성격이 용액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뭐라고 부르나?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괄성은 다른 말로 요렇게 몰 분율입니다. 왜? 섞여 있는 비율을 몰 분율로 항상 바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몰 분율로 결정되는 성격입니다. 요걸 총괄성이라 한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용액의 총괄성이 이게 성립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용액의 총괄성은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성립합니다. 첫 번째, 묽은 용액이어야 합니다. 묽은 용액이 아니게 되면 왜 미리 말씀하지만 예를 들면 끓는 점 오름, 어른 점 내림, 삼투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묽은 용액이 아니게 되면. 그래서 그 수식으로 예상되는 성격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묽은 용액이어야 됩니다. 왜 묽은 용액에서만 용액의 총괄성이 수식으로 설명이 되는 걸까요? 바로 묽은 용액에서 용매의 용질이 섞인 조성이
용액 전체에서 매우 균일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균일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농도가 진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농도가 진해질수록 그 균일도가 떨어집니다.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A가 용매라 하고 B가 용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묽은 용액이라는 건 B가 많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조금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B가 조금 있는데 A가 용매니까 주변에 A가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용매하고 용질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얘가 용매하고 용질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요렇게. 보이시오? 요렇게. 혹은 이렇게. 보이세요? 뭐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뭐 하나 더 안 그려도 되겠네요. 혹은 요렇게. 보이시죠?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진해질수록 이런 상황이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A보다 B가 더 많죠. B가 더 많다? 이 녀석은 오히려 A가 용매가 된 거죠. 용질의 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데 그게 계속 증가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용매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얘가 진해질수록 성분 A하고 성분 B가 뭐 뇌를 갖고 있거나 이성적 판단을 하거나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 사이에 랜덤하게 섞여 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몸팡 섞여 있는 거예요. 어디서? 농도가 진해질수록. 즉 얘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요런 놈이 자꾸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용매와 용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 진한 용액에서는 상황에 따라, 조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된다? 묽어질수록 이 상태를 주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묽어질수록 용매와 용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어디를 보나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수학적 예측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을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 묽은 용액이어야 그 수식이 잘 성립하게 돼요. 용액이 진해지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상황이 섞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여기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성립 하나 주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용
매는 비휘발성입니다. 자, 비휘발성이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증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증발하지 않는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바로 순수 상태에서 증기가 없다.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자, B를 용질이라고 했잖아요. 그 B가 순수한 상태에서 증기압이 없다. 이런 조건에서만 또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순수 상태에서 증기압이 없기 때문에 용매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냄새가 안 난다고 증기압이 없는 건 아닌데요. 증기압이 없으면 냄새가 절대 나질 않죠.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데 어쨌건 증기압이 없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의 용매가 들어있는 용액에서만 용액의 총괄성이 성립합니다. 증기압이 없으면 냄새가 안 난다는 거 아시겠죠? 알겠죠? 예를 들면 뭐 소금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설탕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런 식으로 전혀 뭔가 증발하지 않아서 사람이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물질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퀴즈, 다음 중 총괄성이 나타나는 용액은? 이라고 물었을 때 만약 소주와 소금물 이라고 했을 때 어디가 총괄성이 나타납니까? 바로 소금물에서 총괄성이 나타나고요. 소주에서는 총괄성을 고려할 수 없지요. 자, 왜냐? 소주는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입니까?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용매, 용질을 따지자면 소주도 용매는 물이고요. 소금물도 용매는 물이죠. 근데 용질이 소주는 알코올이고요. 소금은 여러 가지 뭐 NaCl, 뭐 MgSO4 등의 이런 염들이지요. 근데 이때 여기서 알코올은 뭐예요? 이 자체도 휘발성이죠. 알코올 증기라는 게 꽤 강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질 역시 휘발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둘이 섞인 용액인 소주는 용액의 총괄성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물과 뭐 예를 들면 NaCl, 이렇게 NaCl 같은 이온 결합 물질들은 상온에서 증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외울 건 없는데 이게 녹는 점이 800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점은 이 NaCl 같은 경우 1300도가 되거든요. 그럼 뭐 사실 NaCl도 13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증기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25도씨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 녀석의 증기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시스템에서만 용액의 총괄성이 성립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립되는 조건 세 번째 이겁니다. 짠!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고체 용매의 비휘발성
용질이 용해할 수 없다.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게 말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뭐 너무 관념화돼 있었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을 텐데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바로바로바로바 바닷물 있죠. 바닷물. 뭐 우리나라는 또 삼면이 바다로 덮여 있으니까. 바닷물. 자, 바닷물은 맛이 어때요? 정말 엄청 짜죠. 그런데 이 바닷물이 한겨울 뭐 북극이나 남극 근처에 진짜 막 영하 20도 이하 더 추운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바닷물이 얼어요. 그래서 뭐를 만듭니까? 빙하를 만들죠. 그 빙하는 한 조각 뜯어서 잡수시면 어떻게 된다? 맹맹합니다. 즉 바닷물은 억수로 짠데, 그러니까 집에서 실험을 해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에다가 소금을 일부러 타서 짜게 만든 다음 그걸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분명 물일 때는 짰었는데 그게 얼음이 될 때는 짠맛이 확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냐? 소금이 뭐 없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저온 조건에서 이제 이유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온 조건에서 물들이 뭐예요? 아이스가 되려면 H2O 사이의 수소결합. 수소결합 예전에 우리 엄청 많이 했었죠. 그래서 H2O 사이의 수소결합이 규칙적, 그 다음 최적화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주염들을 아이스 결정 바깥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자, 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양이온, 음이온들을 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바닷물 상태에서는 양이온이 됐건 음이온이 됐건 얘가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니까 물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성격을 갖는 건 양이온 쪽으로, 플러스 성격을 갖는 수소는 음이온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나타난다고요. 다른 물 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저온 조건이 되면 이게 이제 얼음이 형성이 될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물 주변에서 이렇게 수화가 됐던 양이온과 음이온은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고, 이런 식의 물들만 모인 이 H2O가 결정을 형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양이온, 음이온이 쫓겨나간 상태에서 이 부분만 떼서 맛을 보게 되는 거니까 염들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자, 왜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묽은 용액이었죠.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두 번째가 그 용질이 비휘발성이었던 거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여기 고체 얼음에는 이런 염들이 녹아 들어가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만족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액의 총괄성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액의 총괄성은 관련해서 그 관련된 현상들이 있는데 그 관련된 현상들이 뭐 첫 번째는 증기압 내림이 있고요. 두 번째가 어는 점 내림, 세 번째가 끓는 점 오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삼투압이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현상들에 따른 수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식 활용해서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해서 이제 문제 푸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만 뭐 잘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용액의 총괄성이 입시에 나올 때는 굉장히 쉬운 형태로 나오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관련된 수식이 있죠. 뭐 어느 점 내리면 델타 TF가 마이너스 KFM,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은 델타 TB가 마이너스 KB의 M, 삼투압은 파이 콜 CRT, 증기압은 델타 P는 마이너스 P 용매 증기압, 그 다음에 M 용질. X 용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순수한 용매 증기압에 비휘발성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증기압이 감소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감소하는 정도를 알 수 있고요.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가 그 용액의 어는 점을 내리죠. 그 다음에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가 그 용액의 끓는 점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비휘발성 용질의 몰 농도죠. 이만큼으로 삼투압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하나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 수식 이용해서 숫자 대입해서 그냥 구할 수만 있으면 돼요.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니라 금방 풀 수 있는데 묘하게도 입시에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입시에 나왔을 경우 이 수식 적용해서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돼서 지금 콜스 8에는 얘네들과 관련된 여러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들을 많이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오히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거의 득점 포인트예요.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이제 풀어볼 만한 문제가 뭐 한두 문제 정도가 있거든요. 한 개, 두 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 정도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스 8은 끝나고요. 그 다음 연력학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식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나눠드린 그 교재에서 문제들 찾아서 적용해가지고 잘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풀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됐다. 그러면 이렇게 용액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